이른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이 한 외국인 여성의 얼굴을 비춥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동해안의 아름다운 도시, 포항입니다. 낯선 타국에서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사실 그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 말고 한국의 구석구석 숨겨진 도시들은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아요. 아무데도 갈 필요 없이 그저 여기 머물고 싶네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이 평화로운 순간.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우리 마음도 함께 떨려옵니다. 사실 그녀에게 포항은 조금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저 철강 산업이 발달한 딱딱하고 차가운 도시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직접 마주한 포항의 바다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에 지어진 웅장한 전망대 위에 올라서자 푸른 바다가 가슴속으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걷는 듯한 독특한 구조물과 그 위를 자유롭게 나는 갈매기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한국의 바다가 건네는 고요한 위로.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의 숨겨진 매력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발길을 옮겨 경북 안동으로 향합니다. 포항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안동 하회마을. 그곳에는 무려 1841년에 지어진 180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새로 지은 한옥 체험이 아니라 정말 오래된 현실적인 한옥에서 살아보는 느낌을 원했다는 겁니다. 숙소를 보면 벽이 페인트가 아니라 한지로 마감되어 있고 문에도 한지가 붙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사진은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훨씬 전통적이라고 해요. 다만 욕실은 현대식으로 잘 개조되어 있어서 불편함만 있는 체험은 아니라고 하네요. 온돌이 들어오는 침실은 따뜻한데 냉장고와 식사 공간이 있는 바깥방은 난방이 안 돼서 너무 춥다고 합니다. 겨울엔 어떻게 지내나 상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진짜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간이죠. 비록 방음은 조금 서툴러 이웃집 3대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겨울의 초입이라 바깥방은 조금 쌀쌀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정겹다고 말합니다. 전통의 미학과 현대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이 작은 방에서 그녀는 한국의 깊은 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180년 전 누군가가 머물렀을 그 자리에 앉아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전통 떡과 따뜻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걸 먹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말로 이어집니다. 낮에 보니 문과 창 사이의 종이가 다르게 보이고 그게 우리가 익숙해하는 한옥 분위기를 더 느끼게 해준다고도 말합니다. 마당에는 산이 보이고 김치 담는 옹기들도 보입니다. 이 숙소는 1841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여행자가 머문 곳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중요한 집으로 보이며 집을 보러 오는 표지판까지 있다고 하죠. 과거에 부유한 사람이 살았던 집으로 추정된다고도 말합니다. 대단한 설명이 없어도 그 집의 나이와 구조, 마당의 풍경 자체가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니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고 외국인은 2명 정도만 봤다고 말하죠. 아직 외국인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강가에 도착해 이 마을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마을이 유자 모양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집들이 정말 오래됐고 17세기에 지어진 집도 봤다고 합니다. 또 가을에 벼가 갈색으로 변해가는 논 풍경이 아름답고 조선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추천합니다.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와 연결되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회마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겨울빛으로 물든 논밭과 17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집들 사이를 거닐며 그녀는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를 정말 놀라게 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강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외국인인 그녀를 위해 마을의 축제 이야기를 정성껏 들려주었습니다. 도자기 가게의 주인 아주머니는 그녀가 외국에서 왔다는 말에 잘 익은 홍시 하나를 툭 꺼냅니다. 이거 한번 맛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심지어 현금이 부족해 다시 돌아온 그녀에게 식당 주인은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며 달콤한 약과를 덤으로 얹어주었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가 없는 이 따뜻한 배려,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정이라는 마음. 그녀는 감동에 젖어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이 따뜻한 인심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풍경만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나라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녀는 안동 시내의 한 조용한 북카페에 앉았습니다. 달콤한 바닐라 라떼와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서울의 빠른 템포도 사랑하지만 가끔은 이런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느리게 사는 삶이군요. 책장이 꽂힌 한국 여성의 유럽 여행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보다 더 빛나는 것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속에 깃든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이 깊은 만족감,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그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만 안동에서 배운 이 느림의 미학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를 넘어 수백 년의 시간을 품고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이어지는 나라라는 것을요.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진심 어린 따뜻함과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문화의 힘,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국민들의 마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180년 고택의 숨결과 홍시 하나에 담긴 따뜻한 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따뜻했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땅의 숨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